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검찰이 유동규에 대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거칠게 막아섰죠. 자,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장동 수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 총장의 답변이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기자회견도 아니고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서는 지금껏 해오던 얘기를 재탕, 삼탕 또 되풀이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검찰이 이제는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유동규에 대해서 아주 회유와 협박을 했다더라. 이게 수사를 조작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어제 국감에서 이원석 총장이 받고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유동규라는 사람이 회유나 이런 압박이 통할 사람이냐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전에 검거될 당시에도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회유한다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야당의 여러 의원님들과 10년이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성남시설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분이 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민주당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성남시에서 여러 기관장까지 지낸 사람을 아니 우리가 어떻게 회유를 하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답변이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회유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구속시켜놓고 즉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회유를 하지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되어서 밖으로 나간 분을 어떻게 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반문합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 그 국무총리, 그러니까 한명숙 국무총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과거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회유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10년 전의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검사가 유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수사라는 게 참 어렵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다. 우리는 항상 칼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면 뭔가 협박, 강요를 했다라고 비판을 받고 또 좀 더 부드럽게 대하면 뭔가 회유를 했다라고 비판을 하더라. 이렇게 참 수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다. 자, 그러니 이런 검사들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아니 어떻게 회유와 협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자, 이런 식의 반문을 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제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민주당이 거칠게 막아선 데 대해서 아주 강한 유감을 표현했는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고 또 오늘 강한 어필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검사를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기억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 행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제가 주임 검사로서 2016년 10월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결국은 집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어서 의원님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입법부 그리고 의원회관에 대해서도 솔직히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야당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게 자신들이 처음 당하는 일처럼 이렇게 어제 항변을 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죠. 그 민주당사 8층 그리고 10층에 있는 민주연구원, 그 중에서도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라라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죠. 그걸 집행하는데 그 난리를 쳤습니다. 자, 이어서 이원석 총장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법부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단계에서 법원 또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차례 있었고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게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책무이자 의무라고 했습니다. 아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당연히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검찰이 이걸 집행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게 된다. 자, 이어서 압수수색 장소인 민주연구원이 그 민주당사 내에 위치한 곳과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어디에 소재에 있는지 보고를 받고는 아주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당사 안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니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당사 안에 들어가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를 유기하게 되는 것이고 집행하지 않으면 법률적,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또 이어서 압수수색을 나갔던 검사들이 아주 민주당으로부터 거친 태클을 받았죠. 뭐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온갖 욕설 다 받았고 신랑이 버렸고 떠나는 과정에서 그 봉고차에 뭐 커피가 담긴 컵이 날라오고 계란까지 날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버티고 앉아서 영장 집행을 호소하는데 그 검사들이 핍박을 받고 다중의 위력에 의해 영장 집행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검사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또 돌아가는 길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법률에 따라 집행한 공무에 방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희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의원이 뭔가 공무집행 방해로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아니 대장동 수사가 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이걸 지적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답변했냐면 자,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수사팀이 다 검토를 해보니까 대장동 사건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니,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친문재인 검사들로 구성되었던 수사팀이 완전히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김용이 8억을 갖다 썼다고 하더라. 이게 어디서 포착이 됐느냐? 자,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가 그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인 남욱 변호사입니다. 자, 이 남욱의 그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던 그 직원 이모 씨가 있습니다. 자, 그 남욱의 실질적인 자금 관리자라고 한다면 아니 당연히 소환 조사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어떤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팀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수첩, 장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뭐 돈이 언제 나가고 누구한테 돈을 얼마 줬고 이런 게 다 써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까지 대체 그 전에 수사팀은 뭘 했냐라는 겁니다. 자, 이뿐이 아니죠. 그 수원지검에서도 지금 성남FC
사건 수사하고 있는데, 아니 3년 동안 성남FC 대표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죠. 아니 그래서 처음으로 소환 조사 받으러 가면서 아니 지금까지 절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고 정말 이 이재명 관련 수사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묻혀져 있었는가, 친문 검사들에 의해서 얼마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인멸됐겠는가,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이원석 총장의 어제 답변을 들으면서 네, 오늘 그 정말 특별 기자회견까지 가진 이재명 대표를 보니까 정말 이재명이 제대로 된 수사팀을 만나서 아주 사면초가에 몰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특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검찰이 수사를 조작한다라고 하는 저런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는 이런 상황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볼 때마다 참 청렴하고 아주 강직한 공무원이구나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이원석 총장, 자, 이분이 어떤 검찰 수뇌부를 맡고 있어서 어제는 이분의 답변을 보면서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이재명은 아주 구석 코너에 몰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